자, 일단 봐봐.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니? 채권에다가 출거봐. 맨 처음이 이제 채권이야. 그럼 채권이 뭐래?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야. 우리 봐봐봐. 보통 채권하면 뭐가 떠올라?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 돈 빌린 사람.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럼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뭐라 그래? 금전채권이라 그래. 그럼 칠판 봐. 그럼 이 말은 채권 안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죠? 돈 달라고 하는 채권을 어때? 금전채권이라 그래. 그럼 금전채권은 어떠니?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죠? 예컨대부터 괄호 해놔. 그럼 예컨대부터 뭐 나와?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뭐? 물품 대금 채권 및 출고, 그리고 그 다음 대출금 상환 채권, 그리고 임대인의 차임 채권. 그지? 이런 게 다 금전 채권인 거야. 임대인의 차임 채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아파트를 전세를 줬어요. 전세가 3억이야. 알겠지? 그럼 내가 어때? 임대인이니까 전세 3억 받은 거잖아. 근데 전세가 뭐 됐어? 만료가 된 거야. 그럼 만료돼서 이 사람이 나가겠다 그래. 그럼 나는 얼마 줘야 돼? 3억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야. 임대인의 어때? 차임 채권.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날을 뭐라 그래? 지급 기일이라 그래. 언제 내는 건지. 그리고 그것은 보통 뭐로 정해져? 계약으로 정해져. 다만 동그라미. 다만 동그라미. 너네 알죠? 다만도 어때? 출제가 잘 되는 문장이라 그랬었잖아. 다만 금전채권 중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때는 뭐가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가 뭐가 돼? 지급기일이 돼. 그럼 칠판 봐.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또 나눌 거야. 이 안에서 금전채권 중에 뭐가 있어? 지급기일이 정해질 때도 있고 지급기일이 어때? 정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야. 그죠? 그럼 정해지지 않을 땐 어때?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한 게 바로 뭐가 돼? 지급기일이 된다는 거야. 됐죠? 근데 지급기일이 됐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채무불이행이라 그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칠판 봐. 아무 때나 돈을 안 갚아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지급기일에 뭐가 안 돼? 채무 변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지? 그럼 이런 게 바로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이때 채권자는 있잖아.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 없어.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봐. 왜 그런 거 있었잖아. 막 예전에 무슨 사태니? 이번에 막 티몬 사태도 있었고 저번에 무슨 막 머지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었고 사람들이 어때? 돈 못 돌려받으니까 막 머지 포인트 사태 때는 막 본사 찾아가가지고 거기 다이슨 청소기 그냥 막 갖고 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나도 머지 포인트 그거 해가지고 선생님도 30만 원 그거 뜯겼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TV 막 나왔어.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 왜냐면 머지 포인트 사태 때 나는 진짜 30만 원 얼마 안 됐었던 거고 막 몇백만 원 그거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빡치니까 가가지고 본사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품들 그냥 막 갖고 왔던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알겠죠? 아무리 어때? 내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내가 하면 안 돼. 알겠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밑줄 법원에 신청해야 돼. 알겠죠? 이런 건 다 법원에 신청해야 돼. 됐지? 자, 그럼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실시되지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채무자가 반대해도 어차피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거야. 그지? 왜? 지 잘못이잖아. 그죠? 그리고 법정 요건이 충족됐죠? 그럼 그 경우에 한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누가 주도해? 법원이 주도를 하는 거야. 됐지? 그럼 강제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뭐야? 부동산이면. 알겠죠? 그럼 칠판 봐. 그럼 채무불이행이 발생을 하면 이제 뭐 해야 돼?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하는데 그 강제 집행의 대상이 뭐이면 부동산이죠? 그러면 보통 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 절차를 밟는다는 거야. 알겠지? 됐지? 자, 그러니까 봐봐봐. 우리는 봐봐. 너네 봐봐. 자, 성빈아. 경매하면 뭐가 떠올라? 경매하면 뭐 떠올라? 막 드라마에 보면은 막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이런 거 떠오르고 막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경매는 나쁜 게 아니에요. 경매는 있잖아. 뭐 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빠르게 회수를 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는 거야. 그지?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그럼 경매 절차는 있잖아. 채권자가.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냐? 자, 경매 절차에 대해서 나와.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그건 뭐냐? 채권자가 일단 뭐래? 경매 신청을 해.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잘 들어. 경매 신청하기 전에, 전 밑줄 긋는 거야. 아까 우리도 얘기했었죠? 시간이 중요하다. 그럼 그 전에 뭐냐면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을 해야 돼. 아, 그 채권에 대한 공적 확인이 필요하구나. 왜냐면 이 새끼가 양아치일 수도 있잖아.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라고 구라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진짜 얘가 받을 돈이 있는 앤 건지 공적인 확인을 한 다음에 채권자가 뭐하게 만들어?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예컨대 괄호해. 그럼 거기 나오죠? 갑이 소유한 부동산이야. 을이 경매 신청하려면 은이 어때? 얘가 지금 금전 채권자다. 채권액이 얼마다.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못 갚았다. 이런 걸 어때? 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 공적 확인은 어떤 거냐면 칠판 봐. 뭘 통해서 하는 거냐? 법원이 판결을 해줘. 이런 걸 확정 판결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런 공적 확인이 확정 판결이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예컨대 있잖아.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뭘 걸어야 돼? 재판을 걸어야 돼. 알겠죠? 그럼 재판 걸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 돈 지급해라 하고 판결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할 수 있어?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경매가 개시가 되잖아. 그럼 법원은 이지 목적물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 그럼 칠판 봐. 이렇게 해서 경매가 개시가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목적물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칠판 봐.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예를 들면 아파트. 그지? 그럼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이럴 수 있잖아. 봐봐. 경매가 개시가 됐어요. 근데 아파트 누가 있어? 주인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몰래 아파트 팔아버리고 뭐 할 수도 있어.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절차를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압류라고 해. 알겠죠? 그죠? 이런 걸 보고 압류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목적문이 부동산이잖아? 그럼 경매 절차가 개시되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가 뭐야? 등기부야. 알겠지?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뭘 하느냐? 압류 등기라는 걸 해. 그래서 칠판 봐. 얘가 아파트면 얘가 부동산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법원에서 뭘 하는 거냐? 압류 등기라는 걸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칠판 봐. 우리 잘 봐봐. 너네도 다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지금 봐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이제 성인 되고 할 텐데 어디 가면 대법원이라고 해서 대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가 있어. 그럼 여기에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글자가 왜 이러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거기에 뭘 확인할 수가 있느냐? 누구나야. 알겠죠? 누구나 있잖아. 이런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알겠죠? 등기부 등본이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럼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부동산 같은 거는 되게 고가의 재산이잖아. 그럼 이런 고가의 재산에 소유관계 같은 걸 누가 관리를 해주는 거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 아파트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우겨가지고 팔아먹는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별의별 사기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줘.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칠판 봐. 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드림피아가 있다. 그럼 드림피아 건물이 여기에 지금 우리 학원에 512호다.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어디에 들어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주소를 딱 쳐. 그럼 주소 쳐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열람할 때 물론 돈은 내야죠. 뭐 700원, 뭐 1000원 뭐 이런 거 내는 거 있어. 그럼 이제 열람을 딱 눌러요. 그럼 이제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사람 어때?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학원 하기 위해서 어때? 거래 계약을 하잖아. 그럼 그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너네 나중에 어때? 대학 가가지고 내가 서울로 대학 가가지고 나중에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이 해주시겠지만 나중에는 성인 되면 혼자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확인을 무조건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인이 있으면 내가 받은 그 정보랑 지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등기부 등본에 올라온 정보가 맞나 안 맞나? 구라치는 건 아닌가? 그죠?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잖아. 성빈아,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알겠지? 그지?
거만 믿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나는 항상 그 생각, 이번에는 선생님 이번 주에도 뭔가 이제 거래해야 되는 거 이제 전세 잔금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대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대출 상환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서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그 대출 상환 관련해가지고 대부계가 따로 있어서 대출을 해서 사람을 바꿔줘서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제 가상계좌랑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하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법무사랑 어떻게 처리한다 그래. 근데 내가 이 새끼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지?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한 거지만 왜냐면 뭔가 왜 별의별 사건들이 다 벌어지잖아? 그래가지고 항상 너네는 뭘 해야 돼? 크로스 체크를 항상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진짜 진상같이 그 은행에다가 아주 여러 번 전화를 했어. 알겠지? 여러 번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제 딴 사람이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여기 담당자 또 딴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법무사를 또 알려줬어. 법무사가 이제 이런 거 대응을 한단 말이야. 근데 법무사에다가 이제 돈을 내래. 그래서 이제 법무사 알려줘가지고 법무사 이름을 알려줬어요. 또 법무사를 또 검색을 해봤죠. 그지? 이 새끼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검색을 또 해. 검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법무사가 다 실제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그 법무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확인됐냐? 무슨 은행에서 이런 거 확인됐냐?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돈을 입금을 했잖아. 그치? 너 성빈이 왜 선생님 그런 눈으로 쳐다봐? 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칠판 봐.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니까 요걸 다 확인을 해.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부터. 그럼 여기에 뭐가 다 기록이 돼 있느냐? 이 지금 건물에 대출이 얼마가 있고 어디에서 돈을 빌렸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봐. 칠판 봐. 얘가 뭐 한다 그랬어? 압류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압류 등기를 어디다 넣는 거냐? 등기부 등본에다가 넣는 거야.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야. 왜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느냐? 봐봐. 아까 얘기했죠? 요 아파트 주인이 몰래 속여가지고 딴 놈한테 팔 수 있잖아. 그지? 자기 지금 뭐 된 건데 압류 들어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막기 위한 거야. 알겠죠? 그럼 당연히 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매수인이다. 그럼 여기 등기부 등본 떼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보니까 뒤에 뭐 있어? 법원이 압류했던 등기가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당연히 어때? 거래가 안 일어나겠지. 이거 보고도 거래하는 미친놈이 누가 있겠니?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압류 등기라는 걸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목적문을 보존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압류된 물건을 팔아야지. 그죠? 그럼 칠판 한번 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때? 이러한 압류 물건을 매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매각하는 게 뭐 하는 거? 경매에 이제 묻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매각 절차를 거치는데 그럼 경매라는 게 그거잖아. 제일 높은 가격 부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 파는 거. 알겠지? 그 사람이 사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매수인이 자기가 제시했던 가액을 법원에 납부를 해. 그래서 칠판 한번 봐.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도 이렇고 뭐 경매 전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경매 나와 있는 물건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제 수원이면 저기 수원에 이제 법원에 가면 돼. 알겠죠? 어디에 있어? 저기 이제 여기에서 수원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가 지금 어때? 경기도에 지금 주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도청 소재지니까. 그래서 막 용인부터 시작해서 주변 물건들이 대부분 다 어디냐? 수원 법원에서 처리가 돼요. 그럼 이제 가면 이것도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삐까번쩍해. 선생님도 한번 하러 가봤었어. 그래서 여기 가보면 광교 있잖아. 법조타운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면 뭐 경매 몇 개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그 물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매각하는 날짜가 딱 되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냐? 이제 보통 이제 경매 대금 지불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쓴 금액이 있어. 보통 최저 낙찰가거든. 그럼 낙찰가가 최저 낙찰가가 있으면 거기보다 내가 위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써. 그리고 이제 돈을 내야 돼. 알겠지? 왜냐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거를 신청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 그게 진짜 부르부르 떨려요. 알겠지? 왜냐면은 돈을 어떻게 내냐?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현금 이렇게 갖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은행 가가지고 수표를 끊어와. 알겠지? 그럼 얘가 보통 이게 10% 내는 거거든. 그래서 계약금처럼 그럼 10% 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야? 15억짜리다. 그럼 얼마? 1억 5천짜리 수표를 딱 끊어와요. 그럼 수표랑 그리고 내가 제시하는 금액이랑 오퍼하는 금액이랑 써. 내 이름이랑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이제 네모난 진짜 약간 좀 아날로그야. 이런 건 또. 그럼 이제 거기에 가면은 위에 앞에 이렇게 판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가 있어. 그럼 상자 속에다가 어때?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물건 해가지고 거기 돈이랑 해가지고 수표랑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딱 시간이 돼요. 그럼 이제 판사님이 어때? 요걸 까? 판사님이 물론 까진 않죠. 옆에서 이제 까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제 오픈을 딱 해. 오픈해가지고 어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다 그 자리에서 불러줘. 물건 이제 입찰한 사람한테. 그럼 불러주면 거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을 알려줘. 그래서 누가 지금 입찰되셨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 땅땅땅 하고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때? 거기에서 진짜 인기 있는 물건이다. 근데 낙찰이 됐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막 아줌마들이 경매에 막 몰려다니는 아줌마들 있잖아. 그럼 아줌마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 거기에서. 이거 그러면 이제 조용히 하라 그러고. 법원이니까. 거기 지금 법원 판사님 앞에 있고 막 하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어때? 낙찰,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낙찰받은 사람이 뭘 해야 돼? 자기가 쓴 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매각 대금이라는 걸 뭐 해야 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어디에다 내는 거냐? 법원에다가 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법원에다가 돈 내잖아. 그럼 이제 법원이 이제 뭘 해주는 거냐? 채무 채권자들한테 이제 돈 나눠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 돈 나눠주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그럼 이제 거기 나오죠? 그럼 이제 돈 내면 매수인은 이렇게 소유권을 봐봐. 거기 나오죠? 납부하는 순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이 돼. 알겠지? 원래 아파트 주인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은 모두 자동으로 소멸이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봐봐. 이렇게 아파트가 이 정도까지 경매에 넘어갈 정도면 이 사람의 지금 그 경제적인 금융 상태가 되게 심각하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 법원에서 압류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야 나중에 누가 채권자들이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채권 얼마 해가지고 막 걸어놔. 그지? 근데 사실 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압류 등기 이후에 있는 채권은 다 뭐 되는 거냐? 다 소멸되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 빌려주면 안 돼. 알겠지? 그지? 함부로 돈 빌려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문답. 그럼 매수인이 아까 얘기했죠? 칠판봐.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일단 여기에서 뭘 빼느냐? 빼는 걸 해. 어때? 봐봐. 법원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들어갔어? 돈 들어갔죠? 그 돈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채무자가 내는 거죠. 그지? 그래서 매각 대금에서 있잖아. 일단 뭘 빼? 경매 비용을 빼.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뭘 빼느냐? 미납 세금을 또 빼. 알겠죠? 그죠? 미납 세금.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경매 넘어갈 정도면 나라에다가 국세랑 지방세랑 안 낸 것도 많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좀 약간 역 같은 게 나라에서 돈을 먼저 갖고 가. 세금 안 낸 거. 알겠죠? 그죠? 세금 안 낸 걸 먼저 갖고 가버려. 알겠지? 그래서 세금 안 낸 건 여기 절대 안 나타나거든? 등기부 등본에. 알겠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경매 배울 때 보면 경매학원을 또 선생님이 또 다녔었잖아? 경매 배울 때 보면 거기 경매 선생님이 다양한 사례를 알려주는데 세금 진짜 많은 거를 몰라가지고 엿먹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항상 이거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입찰해가지고 내가 낙찰을 받아봤더니 뭐야? 나중에서야 세금이 드러나. 그래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다 갖고 가버리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때? 완전 엿되는 거야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낙찰 받았죠? 낙찰 받은 걸 포기를 해. 알겠지? 그럼 포기하는데 나 아까 돈 얼마 냈다 그랬어? 10% 돈 냈다 그랬죠? 돈 못 받아요. 법원이 그 돈 안 줘. 알겠지? 그지? 법원이 그 돈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잘 봐. 그럼 미납세금을 빼. 그리고 나서 돈이 남아. 그럼 남은 돈을 뭐라고 하냐? 배당 가능 금액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나눠줘?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잖아.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평등하게 뭘 받아? 배당을 받는 거야. 그럼 따라서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잘 봐. 이게 제일 중요해.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있어. 그치? 만약에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아파트가 되게 높게 낙찰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높아. 얘보다 얘가 높은 거야.
그럼 문제가 없어. 왜냐면 채권자들이 어때? 해피해피하게 돈 다 받아가.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상황이야. 알겠죠? 그죠?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이 지금 아파트 매각하고 났더니 남은 돈보다 얘가 더 많은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럼 여기 있는 누구끼리? 채권자들이죠?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평등하게 나눠 갖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방식을 뭐라고 하는 거냐? 안분배당이라 그래. 그럼 봐봐. 안분배당의 개념이 뭔지 나와 있죠? 내가 빌려준 돈에 비례해서 받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빌려준 돈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잘 봐. 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밖에 안 돼? 1억이야. 알겠죠? 됐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을은 어때? 자, 그럼 칠판 봐. 을은 얼마 갖고 있어? 1억의 금전채권. 그리고 병은 얼마 갖고 있어? 3억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어. 알겠지?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잘 들어. 을은 1억 갖고 있고 병은 3억 갖고 있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3인 거지. 그지? 그러면 요 1억을 어때? 1대 3의 비율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1억을 1대 3의 비율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 2,500, 7,500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그래 딱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총 얼마가 되는 거야? 4억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때? 얘를 이제 안분배당을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을이 지금 어떠냐? 맨 밑에 문장 봐. 이게 되게 중요해.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주도했어. 그럼 병은 뭐만 했어? 배당 요구만 해도 하고 절차에만 참가했더라도 병은 어때? 돈 똑같이 받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가봐.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단. 잘 봐. 이제 요게 어려워. 한편 안분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미출거 항상 시험에 뭐가 잘 나와? 예외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냐? 부동산에 있잖아. 뭐가 설정된 경우가 있느냐?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어. 알겠죠? 됐죠? 그럼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이 담보 물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얘는 천하무적이야. 알겠지? 얘는 천하무적이야. 물권이라는 건 천하무적이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거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보니까 이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가액을 전부 받아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얘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봐. 원래 채권자들끼리 뭐라는 거냐? 안분배당을 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뭐냐?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물권은 천하무적인 거거든? 그러면 나는 어떻다? 채권자들하고 다 같이 안분배당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봐봐봐. 물권이라고도 사실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가 수능에 나온 적도 있는데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 알겠지? 물권이 완전 천하무적이야. 그럼 그 다음 봐.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도 자기의 채권액을 어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담보물권은 미출구어 등기부통의 공시. 등기부 등본에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채무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뭘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지? 칠판 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인 거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됐지? 그래서 따라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뭐는 유지가 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돼. 왜? 딴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됐지? 근데 이에 비해 일반 채권. 채권은 뭐냐?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래서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이 돼. 그래서 얘는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걸 방지하려면 뭐라는 걸 아냐? 가압류라는 걸 해. 그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똑같이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더라도 처분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 그 미출고, 가압류 후 미출고. 봐봐. 항상 뭐가 중요해? 요 전, 후. 시간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가압류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당연히 뭐야?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다만 동그라미. 다만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 일반 채권자기 때문에 얘는 뭐만 받아? 안분배당만 받을 수 있어. 됐죠? 자, 근데 한편 가압류가 맞춰졌어.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을 못해. 일반 채권자야. 그러나 이러한 담보물권자는 자기보다 나중에 가압류를 마쳤거나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칠판 봐. 잘 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뒤에 문제 나오잖아. 잘 들어. 어떻게 되냐? 자, 아파트. 자, 시세가 한 8억이에요. 알겠죠? 여기 이제 누가 들어왔느냐? 자, 여기에 은행이 있어. 그럼 은행이 보통 뭘 설정하냐? 담보물건을 설정해. 알겠죠? 그래서 은행이 있잖아. 여기에서 자, 제일은행이 있다. 그럼 제일은행이 4억 설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어때? 제일은행에서 돈 빌린 거죠? 그죠? 그래서 4억 설정한 거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근저당이라 그래. 알겠죠? 그죠? 이런 걸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어때? 근저당 설정을 했잖아. 근저당은 무슨 물건이냐? 이거는 담보물건이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여기에 지금 제일은행 등기부등본에 제일은행이 제일 1등으로 올라와 있어. 그죠? 그럼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애들보다 우선적으로 얘는 100% 뭘 다 갖고 가? 4억을 다 갖고 가. 알겠지? 그지? 됐죠? 자, 그럼 칠판 봐. 근데 그 밑에 잘 들어. A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가 있어. C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네가 다 뭐냐? 채권자야. 그냥 선생님이 그냥 간편하게 다 얘네가 가압류를 했다고 할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잘 들어. 그럼 얘네들은 다 가압류를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채권이야? 일반 채권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일반 채권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3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럼 만약에 잘 봐. 얘가 아파트가 얼마야? 8억짜리인데 지금 경매 넘어가면서 7억에 뭐가 된 거야? 낙찰이 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냥 다른 거 빼고 그냥 이것만 볼게. 그럼 얘가 어때? 4억 일단 갖고 가. 알겠죠? 7억 중에 4억은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 3억 남았죠? 근데 남아있는 채권은 얼마인 거야? 지금 보니까 6억인 거잖아. 그치? 그럼 칠판 한번 봐. 얘네들은 다 가압류니까 다 뭘 받는 거야? 안분배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안분배당을 받아서 어떤 거야? A, B, C가 1대 3대 2의 비율로 얼마를 나눠 갖는 거야? 3억을 나눠 갖는 거야. 됐지? 근데 이럴 때도 있어. 어떤 거냐면 칠판 봐. 가압류가 1등으로 올라와 있어. 그래서 가압류가 A라는 애가 얼마로 올라와 있느냐? 1억으로 올라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누가 들어온 거냐? 칠판 봐. 이번에 전세권이 들어온 거야. 알겠죠? 우리 전세권이라고 해서 내가 전세 들어갈 때 전세권 설정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면 얘도 뭐냐? 얘도 물건이야. 전세권도 물건에 해당해. 알겠죠? 물건은 천하무적이라 그랬죠? 그럼 전세권에서 얘가 어떤 거냐? B라는 애가 3억을 설정을 한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때? 앞에 가압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세 싸게 준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3억을 설정해. 그죠? 시세가 얼만데 4억인데 앞에 1억 있어도 아 나는 괜찮겠다 싶어갖고 싸게 준다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전세권까지 설정을 해. 근데 칠판 봐. 전세권이 천하무적이긴 하지만 1순위에 누가 들어가? 가압류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뭘 못 가져? 우선 변제권을 못 갖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누가 1등으로 가는 거냐? 얘가 먼저 갖고 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 그리고 나서 어때? 얘가 3억을 갖고 간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밑에 이렇게 또 누가 있어?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 얘가 이제 돈을 갖고 가요. 얘가 이제 갖고 가요. 야, 얘에 대해서, 얘가 잠깐. 선생님 설명 잘못했어. 얘는 어차피 채권이야. 알겠죠? 그럼 채권자니까, 봐봐. 밑에 있는 애들하고 뭐라는 거야? 안분배당을 받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얘는 어때? 물건이니까 어때? 이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애는 있잖아. 밑에 있는 애들까지, 후순위에 있는 애들 것까지 뭘 할 수도 있어. 얘는 뺏어갈 수 있어.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알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요 상황 설명이 지금 지문에 나왔어. 선생님이 뒤에 걸 안 읽고 해버렸네. 그죠? 그래서 거기 봐봐. 마지막 문장에 딱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이러한 담보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일 어려웠던 문제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맨 뒤로 한번 가봐. 자, 맨 뒤로 한번 봐봐. 5번 문제 한번 봐. A는 X 부동산의 소유자야. 그리고 B, C, D는 A에게 얼마씩 빌려줘? 2억씩 빌려준 거야. 됐지? 자, 근데 잘 봐봐. B는 담보물건이야. 미출고 B가 담보물건이야. 그리고 A는 지금 어떤 거야?
BCD에 대해서 금전 채무를 지금 불이행해서 X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배당되는 돈은 얼마인 거야? 3억이야. 알겠죠? 그럼 잘 들어. B, C, D 다 얼마까지 빌려준 거야? 2억까지 빌려준 거죠? 그지? 자, 2억씩 다 빌려줬어. 근데 B만 지금 어떤 거야? 얘만 담보 물건이야. 그럼 얘 뭐라 그랬어? 천하무적이라 그랬죠? 그지? 얘 천하무적이야. 자, 그럼 간다. 잘 봐. CD 모두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CD 모두 가압류를 안 했어. 그럼 이때 BCD는 각각 1억씩 지금 배당받는다. 지금 봐봐. 가압류 안 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1억씩 배당받아? 그지? 자, 그리고 2번. 왜 2번인지 이해를 해야 돼. 잘 들어. C만 가압류를 했어. 그럼 칠판 한번 봐. 얘는 가압류를 했어. 됐죠? 그리고 이 가압류 C가 1등이야. 얘가 지금 2억 가압류를 한 거야. 얘가 등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이 순위에 누가 들어와? B가 들어와. 알겠죠? 근데 B는 뭐냐? 물건이야. 얘가 2억이야. 알겠죠? 그죠? 그럼 물건을 설정한 경우에 B는 2억을 받고 C는 1억을 배당받는다. 왜 1번이 2번이 정답이냐? 자, 칠판 한번 봐. 지금 배당해야 할 돈이 얼마야? 3억밖에 없는 거죠? 그럼 봐봐봐. 잠깐 해봐. 1순위의 가압류야. 근데 얘가 뭐여라도 물건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럼 물건이라도 얘가 지금 1순위의 가압류가 들어가면 얘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야. 됐죠? 그럼 선생님, 잠깐. 선생님, 그럼 C는 2억을 다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어차피 얘는 뭐니까? 얘는 뭐라 그랬어 아까? 채권이라 그랬죠? 그럼 채권이니까 밑에 있는 애들하고 뭘 받는 거야? 안분배당을 받는 거야. 알겠지? 그지? 밑에 있는 애들하고 안분배당을 받는 거야. 됐죠? 그래서 C는 지금 어때? 잘 들어.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해하고 집 갈 거야. 그럼 잘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 밑에 이제 누가 있는 거야? A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잘 들어. C, B, A가 채권자야. 알겠죠? 됐죠? CBA가 채권자야. 그지? 셋 다 채권자잖아. 그럼 잘 들어. 2억씩 빌려준 거야. 그럼 2억씩 빌려준 상황에서 돈 남은 건 얼마밖에 없어? 3억밖에 없는 거죠? 그럼 3억 나눠 갔는데 2억씩이니까 다 1대1의 비율로 갖고 가는 거야. 그럼 우선 잘 들어. 얘가 1억 갖고 가. 그리고 B가 얼마 갖고 가? 1억 갖고 가. 그리고 A는 얼마야? 1억 갖고 가. 이론적으로. 됐죠? 그럼 이제 C 1억 갖고 가죠? 근데 B는 뭐라 그랬어? 물건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물건이니까 밑에 남아있는 뭐야 지금? 요 1억 있지? 그죠? 얘는 후순위야. 얘 걸 뺏어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얘 걸 뺏어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얘가 2억이고 얘는 1억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답이 2번이 나온다. 알겠죠? 나머지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